여러분,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보통은 대체 뭘 사야 하지? 지금이 살 타이밍인가? 하면서 그 매수하는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잖아요. 그런데 제가 최근에요, 이 매수보다 훨씬 진짜 비교도 안 될 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게 따로 있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. 네, 바로 보유입니다. 투자보다 어려운 건 보유더라고요. 사실 매수는 그냥 마우스 클릭 한 번, 혹은 계약서에 도장 한 번 쾅 찍으면 끝나는 이회성 이벤트잖아요. 근데 보유는 완전 다릅니다. 매일 아침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하루 막 요동치는 제 멘탈을 지켜내야 하는 진짜 끈질긴 일상이더라고요. 제가 도대체 어쩌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는지 오늘 그날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제가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던 그 하루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. 그 주 일정이 어땠냐면요. 목요일에는 강사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주말에는 아주 꽉 찬 임장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. 근데 딱 그 사이 금요일 하루가 붕 떠버린 거예요. 이걸 다시 지방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나, 이 아까운 금요일을 어떻게 알차게 쓸까 엄청 고민하고 있었죠. 근데 진짜 운이 좋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이 비어있던 금요일에 제가 잔잔이 튜터님의 오프라인 강의에 초대를 받게 된 겁니다. 와, 근데요, 이 우연한 기회가 제 투자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거기서 얻은 첫 번째 큰 깨달음, 바로 호재보다 입지가 먼저라는 사실이었습니다. 우리가 비규제 지역이나 일기 신도시 같은 곳들을 보면요. 이 낡은 아파트가 곧 새 아파트로 변신한다. 이런 엄청 달콤한 호재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. 근데 현실을 보면 재건축은 완공되고 나면 얻는 편이군 엄청난데 그 긴 시간 동안 자금이 완전히 묶여버려서 중간에 빠져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. 그럼 리모델링은 좀 나을까요? 상대적으로 속도나 절차가 유연할 수는 있는데 이건 또 기존 뼈대를 그대로 살려야 하다 보니 최신식 신축 아파트랑 비교하면 상품성의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하는 그 이름표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.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냉정하게 이 세 가지를 물어봐야 합니다. 첫째, 이 길고 지루한 사업을 내가 끝까지 끌고 갈 체력이 있는가? 둘째, 막 억 단위로 터질 수 있는 분담금이나 추가 비용을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나?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이 모든 비용을 다 치르고 났을 때 주변의 진짜 신축 아파트들이랑 비교해서 내 자산에 충분한 안전마진이 남는가? 이걸 진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복잡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다 보니까요. 결국 제가 도달한 결론은 바로 입지였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입지가 좋아야 사람들이 그 다 쓰러져가는 낡은 아파트에서도 기꺼이 전월세를 살고 싶어 하고 나중에 수억 원의 분담금을 내라고 해도 그걸 부담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어요?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호재에 눈이 멀기 전에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땅의 가치를 먼저 봐야 한다는 아주 묵직한 통찰을 얻게 된 거죠.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깨달음은요, 바로 올인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투자가 먼저라는 겁니다.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하나 고백할게요. 요즘 남들이 수도권에서 얼마를 벌었다느니, 부산 시장이 움직인다느니 하는 뉴스를 들으면요, 제 마음도 진짜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.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? 예전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빚을 내서 샀어야 했나? 지금이라도 싹 다 긁어 모아서 세게 들어가야 되나? 이렇게 끝없이 밀려오는 조급함, 그리고 나만 뒤처진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저 역시도 진짜 너무 괴로웠거든요. 근데 그 불안감 속에서 강의를 듣다가 아주 단호한 해답을 찾게 됐어요. 한 번 투게 빵 하고 대박을 터트리는 것보다 100배, 1000배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냉혹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이더라고요. 무리하게 올인했다가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삐끗해서 판단을 잘못하면 다음 기회를 노릴 시드머니조차 날아가 버리잖아요. 그럼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도박인 거죠. 결국 망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버티는 사람이 다음번 기회를 움켜준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. 영앤리치,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쌓는다는 거 참 가슴 뛰는 말이잖아요. 근데 솔직히 저한테서 이 영이라는 글자는 이미 조금씩 멀어지고 있거든요. 하하, 그렇다고 아차 싶어서 마음이 급해져 무리하게 막 서두르다가는 리치는커녕 진짜 푸어가 돼버릴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제가 딱 다짐했습니다.
까짓것 영앤리치를 놓쳤다면 그래, 뼈대에 있는 올드머니의 조상이라도 돼보자. 조급함을 싹 버리고 긴 시간을 완벽하게 제 편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. 자,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파트인데요. 바로 매수는 한 번, 보유는 매일이다라는 겁니다. 사실 이 한 문장이 그날 거의 9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강의 전체를 관통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매수는 한 번이지만 보유는 매일이다. 그날 긴 Q&A 세션이 있었는데 튜터님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 주시는 걸 보면서 와, 저는 진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엄청난 충격과 영감을 받았습니다.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상황이 진짜 천차만별이더라고요. 다들 관심 있는 지역도 다 다르고 당장 손에 쥔 투자금 액수도 다르고 지금 뭘 얼마나 들고 있는지도 완전 달랐어요. 근데 그 질문들의 표면적인 껍질을 딱 한꺼풀만 벗겨보잖아요? 그럼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깊은 밑바닥에는 정확히 똑같은 감정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. 바로 불안이었죠. 아, 내 선택이 진짜 맞았나? 남들 거는 다 오르는데 내 거는 왜 안 오르지? 나 이 아파트 계속 믿고 가도 되는 걸까? 다 똑같았습니다. 여러분, 우리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서 남들의 그 화려한 하이라이트 순간이랑 나의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는 게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?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내 소중한 전 재산이 걸린 투자판에서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. 남들이 어디서 돈을 얼마 벌었더라 하는 뉴스 하나에 휙 휘둘려서 내가 그렇게 밤잠 설쳐가며 심사숙고해서 샀던 내 자산의 가치를 스스로 비하하고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매수 버튼 누르는 건 진짜 1초면 끝나지만 보유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. 내 단지는 무슨 쥐 죽은 듯이 조용한데 다른 동네만 막 펄펄 끓어오르고 급등할 때 또 누가 수억 원을 벌었다는 무용담이 들려올 때마다 매일같이 내가 틀렸나? 하고 내 판단을 의심하는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하거든요. 그 흔들리는 멘탈을 꽉 부여잡고 하루하루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진짜 고독하고 고된 과정이었던 거예요. 아,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무지성으로 그냥 무조건 존버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.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먹어야 하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이성적이어야 하거든요. 그냥 억울한 감정에 휩쓸려서 내 투자를 부정할 게 아니라요. 내가 진짜 잘못 샀다면 뼈아프게 복귀를 해야 하고 내 기준이 애초에 틀렸었다면 아주 깨끗하게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. 그리고 시정에 만약 내 것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나타났다? 그럼 끊임없이 내 자산이랑 비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쓱 교체해 나가야 하죠. 그러니까 보유라는 건 그냥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실패와 경험을 진짜 데이터로 바꿔나가는 아주 합리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깨달음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투자 기준을 세워봐야겠죠? 화려한 호재 뒤에 숨어있는 그 본질, 즉 입지를 꿰뚫어 볼 것, 그리고 그 달콤한 올인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 바닥에서 어떻게든 오래 살아남을 것, 마지막으로 매수보다 100배는 더 고독한 그 보유의 시간을 꿋꿋하게 견뎌낼 것, 투자의 험난한 길에서 진짜 이런 나침반 같은 가르침을 주신 잔잔이 튜터님께 이 자리를 빌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은 게 아니라 투자자로서 제 흔들리는 멘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뼈저리게 일깨워준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 딱 이 세 가지를 저만의 생존 투자 원칙으로 삼고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합니다. 첫째, 절대로 내 감정 상태로 투자의 결과를 판단하거나 매기지 않기. 둘째, 멘탈이 막 흔들릴 때마다 꺼내서 읽어볼 수 있도록 내가 이 자산을 매수할 당시에 철저했던 확신과 그 논리를 꼼꼼하게 기록해두기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남들의 화려한 하이라이트 결과물과 아직 현재 진행형인 나의 지난한 과정을 절대 비교하지 않기. 여러분, 결국 투자라는 건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끝없는 심리전이더라고.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하루 그 툭하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잡고 계신가요?